저는 정말 사랑해요. 5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불륜이 맞아요. 하지만 진짜 사랑이었어요. 그분 없으면 저도 살 수 없어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방청석에서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재판장님은 단호했어요. 다음 주에 최종 변론을 듣고 판결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륜 여인 제가 왜 법정에 서게 됐는지 지금부터 제 인생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43세 이정미입니다. 제가 왜 법정에 서게 됐는지 들어보시겠어요? 그날이었어요. 질병관리청에서 전화가 왔을 때 말이에요.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정미 씨 맞으시죠? 신장 기증 신청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승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숨이 막혀왔어요. 제가 건강하다고 했잖아요. 혈액형도 맞고 검사 결과도 다 좋다고 하셨잖아요. 왜 갑자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어서요. 기증 받으실 분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해 봤는데 법적으로 가족 관계가 아니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 드리기가 좀 그런데 뭔데요? 빨리 말해 보세요. 제발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증 받으실 분이 기혼자시고 이정미 씨도 기혼자시잖아요. 그런데 서로 배우자가 아니신 관계로 파악되는데 혹시 특별한 관계이신가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아, 이런. 들켰구나. 어떻게 알았을까요? 특별한 관계가 뭔데요? 그냥 지인이에요. 친한 지인이라고요. 죄송합니다만 좀 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병원 측에서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두 분이 자주 만나시고 병실에도 가족처럼 출입하신다고. 투석실에서도 매번 함께 계시고. 혹시 불륜 관계이신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군가 신고를 했다는 거네요. 혹시 태식 씨 아내가 알았을까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제가 제 몸을 기증하겠다는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많습니다.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승인하기 어려워요. 불륜 관계에서의 장기 기증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진정한 선의가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진정한 선의가 아니라고요? 저는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선의가 아니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불륜 관계에서는 강요나 협박의 가능성도 있고요. 또 기증 후에 금전적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사회 질서와 가정 윤리에도 반하는 행위고요.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협박이요? 금전적 대가요?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돈이 목적이라면 애초에 신청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5년 동안 병원비도 제가 대신 냈다고요. 이정미 씨 진정하세요. 규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감정과는 별개로. 별개라고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별개라고요? 의사가 몇 달밖에 못 버틴다고 했어요. 제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정말 간절해요. 무릎 꿇고 빌래요. 이미 검토가 끝났습니다. 다른 기증자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기증자요? 가족들은 다 혈액형이 안 맞는다고 했어요. 뇌사자 신장은 몇 년씩 기다려야 한다고 하고 그 시간이 없다고요. 그래도 규정은 규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5년 동안 숨겨온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이 이제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담당자 상급자에게 연결해 달라고 했어요.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과장님이세요? 아까 담당자랑 통화했는데 납득이 안 가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발요. 불륜 관계에서의 장기 기증은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사회적 질서와 가정 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국가가 승인할 수는 없어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예요. 사회적 질서요? 가정 윤리요? 지금 한 사람의 생명이 위험한데 그런 게 중요해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있나요? 물론 생명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체의 도덕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불륜관계에서의 장기 기증을 허용한다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건지 생각해 보세요. 메시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려는 게 잘못된 메시지예요. 저는 도덕책 쓰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려는 거라고요. 제발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 사람을 살리고 싶을 뿐이에요. 다른 건 정말 바라지 않아요. 목소리가 떨리면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평생 이렇게 절망적인 적이 없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이정미 씨 마음은 이해하지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밖에는. 법원이요? 소송이요? 그럼 재판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를 요구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승소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런 케이스에서 승소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도 해봐야겠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면 법원에라도 가겠어요. 그건 이정미 씨 선택이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소송 과정에서 모든 게 공개될 수도 있고 공개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태식 씨만 살 수 있다면요?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법적으로 안 된다면 법을 바꿔야지.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그렇게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법정에 서기로 결심했어요. 불륜이지만 진짜 사랑이었다고 증명해 보이겠다고. 인터넷으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를 찾았어요. 강남역 근처 법무법인이었어요. 고층 빌딩 15층에 있는 깔끔한 사무실이었어요.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였는데 차가운 인상이었어요. 사건 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5년 전부터 사랑했던 분이 신부전으로 신장 이식이 필요한데요. 질병관리청에서 불륜관계라는 이유로 기증을 거부했어요.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제 몸을 기증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는 건가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으면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표정이 썩 좋지 않았어요. 이정미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법원에서 불륜관계를 인정해서 장기 기증을 허가한 판례가 거의 없거든요.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게다가 사회적 비난도 각오하셔야 해요. 그럼 포기하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정말 그 사람을 살리고 싶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게다가 소송 과정에서 불륜 사실이 공개되면 이정미 씨 가정도 파탄날 가능성이 높아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이라 기사화될 수도 있고요. 남편분도 모르시는 거죠? 아직 말 안 했어요. 하지만 어차피 알게 될 거예요. 소송하면 숨길 수 없잖아요. 기사화요? 그럼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건가요? 네. 불륜 여성의 장기 기증 소송이라는 제목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정미 씨는 물론이고 상대방 가족들도 모두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힘들어할 거고요. 아이들.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태식 씨가 죽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그래도 해봐야겠어요. 태식 씨가 죽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정말 각오하고 하시는 거예요? 소송비만 해도 3천만 원 이상 들 수 있어요. 의료소송은 전문성이 필요해서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각종 감정비, 증인 출석료, 의료진 의견서 비용까지 합치면 3천만 원이요? 그렇게 많이요? 저희 집 전 재산이 그 정도인데 집을 팔아서라도 하겠어요. 돈은 어떻게든 마련하겠어요. 그 말을 듣고 변호사가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 될 거예요. 언론의 관심, 사회적 비난, 가정 파탄. 모든 걸 각오하세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도 이미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각오했어요. 이미 각오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싸움이 제 가정을, 제 인생을 완전히 파괴할 거라는 걸. 모든 걸 잃게 될 거라는 걸. 사랑하는 사람까지 잃게 될 거라는 걸. 5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때 제가 왜 등산을 시작했는지 아세요? 남편이 날 무시했거든요. 아침에 밥 차려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런데 고마움은커녕 눈길 한 번 안 주더라고요. 20년 결혼 생활이 그냥 공기 같은 존재였어요. 당신 참 편하게 사네.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밥도 맨날 똑같고. 그런 말을 매일 들었어요.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어요. 2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 안 해주더라고요.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어요. 밥이 짜다, 밥이 싱겁다. 빨래가 덜 말랐다, 청소가 안 됐다. 매일 지적질만 하더라고요. 칭찬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급기야는 제가 아파서 누워 있을 때도 그랬어요. 몸살 감기로 며칠 앓았는데요. 감기 걸렸다고 누워만 있네. 밥은 누가 해? 빨래는 누가 해? 집안일은 누가 하라고?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20년을 헌신했는데 아플 때조차 배려받지 못하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싶었어요. 이렇게 투명 인간처럼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아이들도 아빠를 닮아서 저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엄마가 해주는 모든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고마워하지도 않았어요. 엄마, 왜 이렇게 밥이 늦어? 빨리 좀 해줘. 친구들 만나러 가야 한다고. 그래서 등산을 시작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산에 오르면 그나마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지적하지 않는 공간이었어요.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처음엔 혼자 다녔는데 인터넷에서 등산 모임을 알게 됐어요. 서울 둘레길 동호회였어요. 한 달에 2번씩 모여서 산에 오르는 모임이었죠. 회원이 10명 정도 되는 큰 모임이었어요. 카페 가입하고 첫 글을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등산 초보인데 참여해도 될까요? 나이는 38세이고 체력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혼자 등산하다가 외로워서 모임 찾게 됐네요. 잘 부탁드려요. 댓글이 여러 개 달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환영합니다. 저도 몇 달 전에 처음 시작했어요. 처음엔 힘들지만 금세 적응하실 거예요. 좋은 분들이 많으니까 걱정 마세요. 다음 모임 때 봬요. 오태식. 첫 모임 날이었어요. 지하철 2호선 잠실역 3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설레면서도 무서웠어요. 20년간 집에만 있다가 갑자기 낯선 사람들과 만난다는 게 어떻게 옷을 입고 가야 할지도 몰라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어요. 등산복도 새로 샀어요. 운동화도 새로 샀어요. 가방도 새로 샀어요. 남편은 돈 쓴다고 뭐라고 했지만 저는 신경 안 썼어요. 출구에 나가니까 등산복 입은 사람들이 몇 명 서 있더라고요.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는데 한 분이 먼저 다가오셨어요. 혹시 등산 모임 나오신 분이세요? 이정미 씨 맞으시죠? 목소리가 정말 따뜻했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하더라고요. 나이는 저보다 10살 정도 많아 보였어요. 첫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네, 맞아요. 처음 와서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절 알아보셨어요? 카페에 올리신 사진 봤거든요. 괜찮아요. 저도 몇 달 전에 처음 왔거든요. 저는 오태식이라고 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카페에서 댓글 달아주셨던 분이네요. 감사해요. 친절하게 댓글 달아주셔서 용기가 났어요. 뭐요? 서로 도우면서 다니는 거죠. 산은 혼자 오르는 것보다 함께 오르는 게 훨씬 좋아요. 그렇게 인사를 나눴어요.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뭔가 믿음직스럽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다른 회원들도 소개받았어요. 50대, 60대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다들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았어요. 이제 출발해 볼까요? 오늘은 관악산 코스예요. 초보자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오르시면 돼요. 산을 오르는 동안 계속 제 옆에서 걸어주셨어요. 제가 숨이 차면 물도 건네주시고요. 힘들어하면 가방도 들어주시고요.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셨어요. 정미 씨 괜찮아요? 많이 힘드시죠? 처음이라 그래요. 몇 번 오시면 적응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좀 숨이 차네요. 평소에 운동을 안 해서.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도 돼요. 산은 도망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즐기려고 오는 거지 고생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집에서는 항상 빨리빨리였거든요. 빨리 밥해, 빨리 치워, 빨리 해. 그런데 이 사람은 천천히 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즐기려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들 준비해온 간식을 나눠 먹었어요. 저는 편의점에서 산 과자를 가져왔는데 다른 분들은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정미 씨, 이거 드셔보세요. 집에서 만든 견과류 쿠키예요. 등산할 때 먹으면 힘이 나거든요. 직접 만드셨어요?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저는 요리를 잘 못해서.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요. 혼자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늘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혼자 지내세요? 가족은 안 계세요? 아, 가족은 있는데. 좀 복잡해요. 잘 안 맞아서요. 저도 그래요. 가정사가 좀. 남편이랑 잘 안 맞아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렇구나. 힘드시겠어요. 집이 편해야 하는데. 그렇게 서로의 속마음을 조금씩 털어놨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왜 그렇게 편했는지 몰라요.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남편과는 20년 동안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에는 김밥을 나눠 먹었어요. 저는 집에서 급하게 만든 김밥을 가져왔는데 태식 씨는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오셨더라고요. 도시락 통이 3단으로 된 걸로 각 층마다 다른 반찬이 들어 있었어요. 와, 정말 맛있게 싸오셨네요. 계란말이도 나물 무침도 하나하나 정말 맛있어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드세요? 별거 아니에요. 음식은 정성이 들어가야 맛있는 법이죠. 누군가 맛있게 먹어주면 만드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요. 정미 씨 김밥도 정말 맛있네요. 집에서 직접 만드신 거죠?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2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었거든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기분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네, 새벽에 일어나서 만들었어요. 별로 맛없을 텐데. 무슨 소리예요? 정말 맛있어요. 김밥 하나하나에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게 느껴져요. 가족들이 참 좋겠어요. 이런 맛있는 김밥을 매일 먹을 수 있어서. 가족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맨날 똑같다고 하고. 뭘 해줘도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럼 안 되죠. 음식 만들어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감사할 줄 알아야죠. 오랜만에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하산하면서도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살아온 이야기, 취미 이야기, 일상 이야기.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한 것 같았어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태식 씨는 건축설계 회사에 다니신다고 했어요. 아파트나 상가 설계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일은 좋아하는데 회사 분위기가 좀 힘들다고 했어요. 아내와 고등학생 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정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했어요.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말하더라고요. 아내랑 몇 년째 대화가 없어요. 서로 관심이 없다고 해야 하나. 딸도 저랑 별로 안 친해요. 요즘 집에 가기가 싫을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남편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해요. 20년간 그래 왔어요. 아이들도 아빠를 닮아서 저를 당연하게 여겨요. 서로 비슷한 처지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외로운 중년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죠. 이런 감정을 느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모임 때도 나오실 거죠? 이제 회원이시니까 꾸준히 나오시면 돼요. 네, 정말 좋았어요.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 편한 시간을 보냈어요. 저도요. 좋은 분을 만난 것 같아서 기뻐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웃음이 났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행복했나 싶더라고요. 가슴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남편이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늘 하던 대로 무관심한 표정이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늦었네. 등산 모임 다녀왔어요. 오늘 처음 갔는데 정말 좋았어요. 등산? 당신이? 뭘 또 시작하려고? 나이도 많은데.
그냥 건강을 위해서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돈 낭비하지 마. 집에서 운동해. 요가 동영상이나 따라해.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태식 씨와의 만남이 너무 좋았거든요.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이 생겼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사랑의 시작이었다는 걸.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 다음 주 모임에도 나갔어요. 이번엔 북한산이었어요. 태식 씨가 또 저를 챙겨주셨어요. 점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정미 씨, 지난주보다 훨씬 나아지셨네요. 걸음도 빨라지고. 네. 집에서도 계단 오르내리기 연습했어요. 체력을 기르려고요. 대단하시네요. 의지가 강하시구나. 칭찬받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줄 몰랐어요. 집에서는 뭘 해도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 사람은 작은 노력도 알아봐 주더라고요. 이번에도 점심을 함께 먹었어요. 저는 이번엔 좀 더 정성스럽게 김밥을 만들어 갔어요. 단무지도 직접 무쳐서 넣고 계란말이도 예쁘게 만들어서 넣었어요. 우와, 이번 김밥은 정말 예술이네요. 색깔도 예쁘고 모양도 예쁘고.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예쁘게 만드는 방법을요. 태식 씨가 지난번에 맛있다고 해주셔서 더 잘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너무 솔직하게 말한 것 같아서요.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정말 맛있어요. 가족들이 부러워요. 그렇게 몇 번 더 만나면서 정말 가까워졌어요. 산에서 만나는 시간이 일주일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됐어요. 태식 씨 생각을 하루 종일 하게 됐어요. 어느 날은 비가 와서 등산이 취소됐는데 태식 씨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정미 씨. 오늘 비 와서 등산 취소됐네요. 아쉽네요. 네, 저도 아쉬워요.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 잔 하실까요? 날씨도 안 좋은데 집에만 있기 그렇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단둘이 만나자는 거였거든요. 잠깐 망설였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강남역 근처 카페는 어떠세요? 조용한 곳으로 가죠. 그렇게 처음으로 단둘이 만났어요. 카페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편했어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정미 씨는 어떻게 등산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가족들이랑도 잘 안 맞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저도 그래요. 회사 일도 스트레스고 집에 가면 또 스트레스고 산에 오르면 그나마 마음이 편해져요. 태식 씨도 가정이 힘드시구나. 네. 아내랑은 정말 대화가 없어요. 서로 관심이 없다고 해야 하나.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 같아요. 저도 그래요. 남편이 저한테 관심이 전혀 없어요. 20년 동안 그래 왔어요. 20년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렇게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이런 대화를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등산 모임이 없는 날에도 가끔 만났어요.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갔어요. 완전히 연인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고백은 하지 않았어요. 서로 기혼자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등산 모임을 다닌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태식 씨와 정말 가까워졌거든요. 산에 올라갈 때마다 함께 걸었고 점심도 같이 먹었어요. 다른 회원들도 저희를 한 쌍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정미 씨, 태식 씨랑 정말 잘 맞으시네요. 같이 다니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부부 같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얼굴이 빨개졌어요. 마음속으로는 기뻤지만 겉으로는 부인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친구예요. 등산 친구일 뿐이에요. 하지만 정말 그냥 친구였을까요? 어느새 태식 씨 생각을 하루 종일 하고 있었어요. 모임이 없는 날에도 연락하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태식 씨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얼굴이 부어있고 걸음도 느려졌어요. 평소보다 말수도 줄어들었어요. 태식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부어 보이는데.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요. 나이가 드니까 체력이 예전 같지 않네요. 별거 아니에요.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닌 것 같았어요.
얼굴색도 안 좋고 자꾸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숨도 조금 거칠어진 것 같았어요. 그냥 피곤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괜찮아요. 며칠 쉬면 나아질 거예요. 병원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어요. 다음 모임 때는 아예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가더라고요. 숨도 거칠어지고 걸음도 휘청거렸어요. 정미 씨, 저 먼저 내려갈게요.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네요. 죄송해요. 저도 같이 내려갈게요.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아니에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정미 씨는 끝까지 올라가세요. 안 돼요. 혼자 가면 위험해요. 제가 같이 갈게요. 결국 함께 하산했어요. 지하철역까지 가는 동안 태식 씨가 휘청거려서 제가 부축했어요. 몸이 정말 뜨거웠어요. 열이 나는 것 같았어요. 열이 나는 것 같은데요. 정말 병원에 가보세요. 이상해요. 알겠어요. 다음 주에 한번 가볼게요. 정미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꼭 가세요. 약속해요. 그 다음 주 모임에는 나오지 않으셨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불안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검사가 며칠씩 걸리나 봐요. 많이 아프신 건 아니겠죠? 감기 정도겠죠? 아니에요. 그냥 정밀 검사 받는 거예요. 곧 끝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평소에 밝은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뭔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2주 후에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더욱 약해져 있었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정미 씨, 죄송해요. 모임에 못 나가서. 다른 분들한테도 미안하고. 무슨 소리예요? 몸이 안 좋으신데 당연하죠.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많이 안 좋은 건가요? 좀 안 좋네요.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요. 만성 심부전이래요. 뭐라고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만성 심부전이면 정말 심각한 병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병이?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앞으로 투석을 받아야 한대요. 일주일에 3번씩은. 당분간은 모임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요. 투석이요? 정말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단계에서는 투석으로 관리하는 거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나중에는 신장 이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기증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신장 이식이요? 그럼 정말 위험한 상황인 거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아직 당장은 아니고요. 투석을 받으면서 지켜봐야 한대요. 하지만 솔직히 좀 무서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이 좋은 사람이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병원에 찾아뵐게요. 어느 병원이에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가족도 아닌데 무슨.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가족이 아니면 어때요? 친구잖아요. 아니, 친구 그 이상이잖아요. 주소 알려주세요. 서울대병원 신장내과예요. 하지만 정말 안 오셔도 돼요. 투석 받는 모습 보기 안 좋을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꼭 갈 거예요.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병원을 찾아갔어요. 투석실에서 기계에 연결되어 있는 태식 씨를 봤을 때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 줄 몰랐거든요. 투석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양쪽 팔에 굵은 관이 들어가 있고 혈액이 기계로 순환되고 있었어요. 얼굴도 많이 야위었어요. 2주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정미 씨? 정말 오셨네요. 고마워요. 하지만 이런 모습 보여드리기 부끄럽네요. 뭔 소리예요?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많이 힘드시죠? 처음엔 좀 무서웠는데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일주일에 3번씩 4시간씩 여기 있으니까 좀 답답하긴 해요. 회사도 휴직했어요. 회사도 휴직하셨어요? 그럼 경제적으로도 힘드시겠네요. 치료비는 어떻게?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긴 하는데.
솔직히 좀 빠듯해요. 치료비도 많이 들고 투석비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와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더 아팠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 경제적으로까지 힘들어하다니. 뭔가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갔어요. 투석 받는 동안 옆에 앉아서 이야기도 해주고 책도 읽어드렸어요. 가끔은 집에서 죽을 끓여서 가져다 드리기도 했어요. 태식 씨가 좋아할 만한 반찬도 만들어서 가져갔어요. 정미 씨가 끓여주신 죽이 제일 맛있어요. 집에서는 아내가 요리를 잘 못해서 병원 음식도 맛이 없고 맛있게 드셔주시니까 보람 있어요. 더 많이 가져올 걸 그랬어요. 몸에 좋은 음식 찾아서 만들어 올게요. 정미 씨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 없는데. 가족도 아닌데. 죄송해요. 무슨 소리예요? 친구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친구 그 이상이잖아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너무 솔직하게 말한 것 같아서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친구 그 이상의 감정이 생기고 있었어요. 이 사람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집에 가기 싫어졌어요. 남편보다 태식 씨와 있는 시간이 더 행복했어요. 이게 사랑인 걸 알았어요. 어느 날 태식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미 씨 이렇게 자주 오시면 남편분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의심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남편은 제가 어디 있는지 관심 없어요. 집에 밥만 차려놔 있으면 상관 안 해요. 저한테 관심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도 혹시라도 괜찮아요. 20년 동안 한 번도 관심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관심 가질 리 없어요. 저는 태식 씨와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 말을 하면서 가슴이 쓰렸어요. 남편에 대한 서운함도 있었지만 태식 씨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정미 씨, 저도 그래요. 정미 씨와 있을 때가 제일 편해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확인했어요.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식 씨와 함께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신장 기능이 더 악화됐습니다. 투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제 이식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뇌사자 신장 대기자가 얼마나 되나요? 현재 대기자가 2만 명 넘게 됩니다. 뇌사자 신장을 기다린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가족 중에 기증 가능한 분이 계신가요? 태식 씨 아내분은 혈액형이 안 맞았어요. 딸은 아직 미성년자였고요. 다른 가족들도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기증이 어려웠어요. 형제들도 다 나이가 있어서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요.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가족 중에는 기증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뇌사자 신장을 기다려야겠네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투석을 계속 받으셔야 하고요. 얼마나 기다릴 수 있나요? 환자 상태로는 얼마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2-3년 정도가 한계일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른 합병증이 올 수 있어요. 심장에도 무리가 오고 다른 장기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2-3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태식 씨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차갑게 식더라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기증할 수는 없을까? 혈액형은 맞거든요. 건강도 좋고요. 나이도 아직 젊고요. 인터넷으로 살체 신장 기증에 대해 검색해 봤어요. 가족이 아니어도 기증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어요. 단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지만요. 정말 친밀한 관계여야 하고 금전적 대가가 없어야 하고 새벽 3시까지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기증 절차, 검사 과정, 수술 방법 모든 걸 다 찾아봤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바로 병원에 갔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혹시 제가 기증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혈액형이 맞고 건강해요. 나이도 아직 젊고요. 그런데 환자분과 어떤 관계세요? 가족이신가요? 친구요. 아주 친한 친구예요. 5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고요. 친구 관계에서의 기증도 가능하긴 한데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해요. 먼저 혈액 검사부터 해봐야 하고 조직 적합성 검사도 해야 하고
질병관리청 승인도 받아야 하고요. 정말 확실하신 거죠? 네, 정말 확실해요. 태식 씨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럼 일단 기본 검사부터 받아보세요. 결과 나오면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증 신청을 하게 됐어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CT 촬영, 각종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2주 동안 병원을 들락날락했어요. 매일 다른 검사를 받았어요. 태식 씨는 몰랐어요.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검사 결과가 좋게 나오면 그때 말하려고 했어요.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어요. 조직 적합성도 매우 좋다고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와, 정말 좋은 결과네요. 기증자로서 최적의 조건이에요. 이 정도면 이식 성공률이 95% 이상 될 거예요. 이제 질병관리청에 정식 신청을 하면 돼요. 정말요? 그럼 태식 씨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승인만 나면 바로 수술 가능해요. 보통 2-3주 정도 걸려요.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태식 씨를 도울 수 있게 됐다는 생각에, 사랑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기쁨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태식 씨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갔어요. 투석받고 있는 태식 씨 옆에 앉아서 말했어요. 태식 씨, 기쁜 소식이 있어요. 깜짝 선물이에요. 무슨 소식인데요? 제가 기증자가 될 수 있어요. 검사 다 받아봤는데 최적의 조건이래요. 뭐라고요? 정미 씨가 기증자요? 네, 이미 다 준비했어요. 질병관리청에 신청만 하면 돼요. 태식 씨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기쁜 표정이 아니라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정미 씨,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저는 괜찮아요. 건강하니까 문제 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미 씨 가정은 어떻게 해요? 남편분이 알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태식 씨만 살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왜 안 돼요? 저는 태식 씨를 사랑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드디어 고백했어요. 5년 동안 숨겨왔던 마음을 말했어요. 정미 씨, 저도 사랑해요. 하지만 이건 너무 큰 희생이에요. 희생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불륜 관계라는 게 이렇게 큰 장벽이 될 줄은. 이 사랑이 오히려 태식 씨를 더 위험하게 만들 줄은. 질병관리청에 신청서를 냈어요. 모든 검사 결과와 함께 제출했어요. 승인이 나기까지 3주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그 3주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태식 씨 병문안을 갔어요. 투석 받는 동안 옆에서 지켜봤어요. 점점 더 야위어가는 태식 씨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정미 씨, 정말 괜찮은 거죠? 후회하지 않을 거죠? 후회할 리 없어요. 태식 씨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선물을 주시는지. 선물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3주가 지나도 승인이 나지 않았어요. 한 주가 더 지나도 또 한 주가 지나도 이상했어요. 보통은 3주면 나온다고 했는데 병원에 문의해 봤더니 질병관리청에서 추가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전화가 온 거예요. 질병관리청에서 불륜 관계에서는 기증이 불가능하다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강남역 근처 법무법인이었어요.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였는데 제 사정을 듣더니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이정미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법원에서 불륜 관계를 인정해서 장기 기증을 허가한 판례가 거의 없거든요.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 포기하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정말 그 사람을 살리고 싶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게다가 소송 과정에서 불륜 사실이 공개되면 이정미 씨 가정도 파탄날 가능성이 높아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이라 기사화될 수도 있고요. 기사화요? 그럼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건가요? 네. 불륜 여성의 장기 기증 소송이라는 제목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정미 씨는 물론이고 상대방 가족들도 모두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힘들어할 거고요. 아이들.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태식 씨가 죽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그래도 해봐야겠어요. 태식 씨가 죽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정말 각오하고 하시는 거예요? 소송비만 해도 3천만 원 이상 들 수 있어요. 의료소송은 전문성이 필요해서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각종 감정비, 증인 출석료, 의료진 의견서 비용까지 합치면 3천만 원이요? 그렇게 많이요? 저희 집 전 재산이 그 정도인데. 그래도 의료진 의견서, 윤리위원회 자문, 사회복지사 면담. 모든 걸 다 해야 해요. 정말 복잡한 소송이에요. 집을 팔아서라도 하겠어요. 돈은 어떻게든 마련하겠어요. 태식 씨를 살려야 해요. 그 말을 듣고 변호사가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 될 거예요. 언론의 관심, 사회적 비난, 가정 파탄. 모든 걸 각오하세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도 이미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각오했어요. 이미 각오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거든요. 소송을 하려면 모든 게 공개될 거였으니까. 여보, 할 말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뭔데? 밥이나 빨리 차려. 배고프다. 중요한 얘기라고 했잖아요. 앉아서 들어주세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 TV 보는데 방해하지 마. 사실 지난 5년 동안 다른 사람을 사랑했어요. 남편이 리모컨을 내려놓더니 저를 노려봤어요.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뭐라고?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농담하는 거야? 농담 아니에요. 등산 모임에서 만난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신장 이식이 필요한데 제가 기증하려고 해요. 미쳤어? 불륜 상대한테 신장을 준다고? 정신 나갔어? 그분은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줬어요. 여보는 20년 동안 한 번도. 닥쳐.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뺨을 때렸어요. 따끔거렸어요. 2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맞았어요. 20년 결혼 생활을 뭘로 보는 거야? 애들은 뭐고? 당장 그 관계 정리해. 싫어요. 저는 소송할 거예요. 법적으로 기증 허가를 받을 거예요. 소송? 정말 미쳤구나. 좋아해봐. 대신 각오해. 이혼이야. 이혼하셔도 좋아요. 저는 제 마음에 솔직하게 살고 싶어요. 20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 그만 참고 싶어요. 그날 밤부터 남편은 저와 말을 안 했어요. 집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아이들에게도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나 봐요. 엄마, 아빠랑 왜 싸워? 요즘 집 분위기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곧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소송이 시작되면서 모든 게 공개될 거였거든요. 일주일 후에 소장을 제출했어요. 행정소송이었어요. 질병관리청에 장기기증 거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그 다음 주에 첫 번째 기사가 났어요. 인터넷 뉴스였는데 제목이 충격적이었어요. 불륜 여성 연인에게 신장 기증하려다 거부당해 법정 가다. 기사를 읽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댓글들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뻔뻔하네. 불륜하고도 당당하다. 남편이 불쌍하다. 애들 생각은 안 하나. 이런 게 뉴스가 되나. 사회가 썩었다. 남편이 그 기사를 보고 완전히 폭발했어요. 이제 온 나라가 다 알았다. 우리 가족이 망신창이가 됐어. 당장 소송 취하해. 안 해요. 이미 시작했어요. 정말 끝까지 갈 거야? 애들 학교에서 뭐라고 할지 생각해 봤어? 미안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그날부터 정말 지옥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재판 날이었어요. 법정에 서니까 다리가 덜덜 떨렸어요. 기자들도 몇 명 와 있더라고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어요. 재판장님이 물어보셨어요. 원고는 피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연인 관계입니다. 혼인 관계는 아니고요. 네. 저희는 각각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입니다. 그럼 불륜 관계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계속해야 했어요. 5년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었어요. 그분이 죽어가는데 제가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어요. 검사가 반박했어요. 불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장기 기증은 진정한 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강요나 협박 혹은 금전적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회 질서와 가정 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국가가 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돈이 목적이라면 애초에 신청도 안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고 싶을 뿐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울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렸나 봐요. 엄마 때문에 우리가 창피해. 친구들이 다 알아. 인터넷에 다 나왔어. 학교 가기 싫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그만둬. 소송 그만둬. 우리가 더 중요하지 않아? 안 돼. 엄마는 멈출 수 없어. 왜? 왜 우리보다 다른 사람이 더 중요해? 엄마는 우리 엄마 아니야? 그게 아니야. 엄마도 힘들어. 하지만 그분이 죽으면 안 돼. 큰 아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우리는 죽어도 상관없어? 엄마는 우리보다 그 아저씨가 더 중요해?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아이들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해해줘.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야. 이해 안 해. 절대 이해 안 해. 하지만 재판은 계속되었어요. 매번 법정에 설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기자들도 점점 늘어났어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TV 뉴스에도 나왔어요. 불륜 여성의 장기 기증 소송이라는 제목으로 전국 방송을 탔어요. 그런데 정작 태식 씨는 연락이 없었어요. 소송 얘기를 들었을 텐데 아무 말이 없었어요. 혹시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요? 병원에 갔더니 태식 씨가 말했어요. 정미 씨, 소송 그만두세요. 이제 그만해요. 왜요? 거의 다 왔는데. 나 때문에 정미 씨가 너무 힘들어해요. 가족들도 고생하고.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태식 씨를 살리고 싶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그만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끝까지 갈 거예요. 재판이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태식 씨 상태가 정말 위험해졌어요. 투석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악화됐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른 기증자를 찾든지 아니면 뭐예요?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달 더 버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러다가 정말 태식 씨가 죽는 거 아니에요? 태식 씨를 만나러 갔어요.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어요. 얼굴이 완전히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정미 씨, 소송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무슨 소리예요? 태식 씨 때문에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미안해요.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잖아요. 가정도 파탄나고 애들도 힘들어하고. 괜찮아요. 저는 상관없어요. 태식 씨만 살아계시면 돼요. 정미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소송. 그만두세요. 뭐라고요? 이제 그만하세요. 나 때문에 정미 씨가 너무 힘들어해요. 가족들도 고생하고.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포기할 수 없어요. 저는 이미 포기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정미 씨도 이제 그만하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태식 씨를 살리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그만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태식 씨가 포기하려고 하는 게 더 견딜 수 없었어요. 그 주 재판에서 저는 울면서 호소했어요. 재판장님, 제발 빨리 판결을 내려주세요. 시간이 정말 없어요. 그분이 죽어가고 있어요.
의사가 몇 달밖에 못 버틴다고 해요. 원고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고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요? 지금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중요해요? 제발요, 제발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법정에서 울면서 절규했어요. 저는 정말 사랑해요. 5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불륜이 맞아요. 하지만 진짜 사랑이었어요. 그분 없으면 저도 살 수 없어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방청석에서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재판장님은 단호했어요. 다음 주에 최종 변론을 듣고 판결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 태식 씨가 다음 주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병원에 갔어요. 태식 씨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었어요. 의식도 흐릿했어요. 태식 씨, 깨어 계세요? 정미 씨? 와줘서. 고마워요. 재판 거의 끝나가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제발요. 정미 씨.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평생 고마웠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별 인사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만약 제가 안 되면 정미 씨는 행복하게 사세요. 가족들이랑 화해하고. 싫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도 사랑해요. 정말 정말 사랑해요. 그렇게 손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태식 씨가 경련을 일으켰어요. 기계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간호사. 의사 선생님. 빨리.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어요. 환자분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심박수도 불안정해요. 의사 선생님 빨리. 그날 태식 씨는 중환자실로 다시 옮겨졌어요. 완전히 의식을 잃었어요. 저는 밤새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새벽 3시쯤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일단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많이 악화됐어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제발, 제발 조금만 더. 마지막 재판 날이었어요. 재판장님이 드디어 판결을 내렸어요. 이 사건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불륜 관계라는 사실은 분명 사회통념에 어긋납니다. 하지만 원고의 5년간의 행동을 볼 때 진정한 사랑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생명을 구하려는 순수한 의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의 처분을 취소하고 장기기증을 허가합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드디어 태식 씨를 살릴 수 있게 됐어요.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이정미 씨 승소하신 소감은? 불륜 관계를 인정하면서까지 장기기증을 하시는 이유는? 가족들 반대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말할 수 없어요. 지금은 수술이 우선이에요. 바로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의사 선생님께 판결문을 보여드렸어요. 와, 정말 승소하셨네요. 그럼 바로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내일 당장 수술하는 게 좋겠어요. 태식 씨는 아직 의식이 없었어요. 하지만 수술은 해야 했어요. 더 늦으면 정말 위험했거든요. 수술 전날 밤 태식 씨가 잠깐 깨어났어요. 아직 의식이 흐릿했지만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내일 수술하고 나면 건강해지실 거예요. 다시 예전처럼 산에도 가고. 그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상상을 했어요. 수술은 8시간이나 걸렸어요. 저도 전신 마취를 받고 신장을 적출했어요. 태식 씨에게는 제 신장이 이식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술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신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정미 씨도 수술 잘 받으셨고요. 저도 수술 후 회복실에 있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아프긴 했지만 태식 씨를 살렸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했어요. 드디어 해냈구나.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을 살렸구나.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수술 후 3일이 지났는데도 태식 씨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이상했어요. 수술이 성공했다고 들었는데 왜 연락이 없을까요? 간호사에게 물어봤더니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환자분이 면회를 거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면회를 거부한다고요? 왜요?
네, 가족 외에는 만나지 않겠다고 하시네요. 특히 이정미 씨는 절대 만나지 않겠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요? 왜 저를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가족들이 반대하시는 것 같던데. 아내분이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이 반대한다고요? 네, 아내분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불륜 상대방과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태식 씨가 저를 버리겠다는 뜻이었어요. 수술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었어요.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태식 씨 저예요. 왜 연락이 없으세요? 수술 잘 되셨다고 들었어요. 한 번만 만나요. 제발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읽음 표시도 안 떴어요. 아예 차단한 것 같았어요. 병원에 직접 찾아갔어요. 하지만 면회를 거부당했어요. 환자분이 면회를 원하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증자라고요. 제 신장을 받으신 분이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 의사가 그렇습니다. 결국 태식 씨 아내분을 통해 연락이 왔어요. 40대 후반의 여성이었는데 냉정한 목소리였어요. 이정미 씨죠? 제 남편을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태식 씨 상태는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나요?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정상 생활 가능하다고. 신장 기능도 완전히 정상이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한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그게 제가 연락드린 이유예요.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왜요? 태식 씨가 뭐라고 했나요? 왜 저를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해요. 가정을 회복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이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부탁이에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내가 모든 걸 희생해서 살린 사람이 나를 버린다고? 5년 동안 사랑했는데? 제 신장을 줬는데? 하지만 5년 동안 뭘 했든 이제 끝이에요. 제 남편이니까요. 법적으로도 제가 아내고요. 이정미 씨도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법적으로 아내라고요? 저는 태식 씨 목숨을 살렸어요. 제 신장을 줬다고요. 5년 동안 사랑했다고요. 그것도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우리 가정을 흔들지 말아주세요. 흔든다고요? 저는 그냥 사랑했을 뿐이에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사랑이요? 남의 남편을 5년 동안 빼앗아 놓고 사랑이라고 해요.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 남의 남편이라고요? 태식 씨는 아내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대화도 없다고 했고요. 그건 그때 얘기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이 달라졌어요. 죽다 살아나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의 소중함이요? 저는 뭐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정미 씨는 과거예요. 이제 과거로 남겨두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태식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태식 씨 정말 저를 안 만나실 거예요? 5년 동안 사랑했잖아요. 제가 살려드렸잖아요. 딱 한 번만 만나요. 설명을 들어야겠어요. 1시간 후에 답장이 왔어요. 정미 씨 정말 고마웠어요. 목숨을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이제 그만해요. 저는 가정으로 돌아갈 거예요. 정미 씨도 행복하세요. 그뿐이었어요. 5년간의 사랑이 그 짧은 문자로 끝났어요. 모든 걸 희생한 사랑이 감사 인사 한 줄로 정리됐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수술 후 한 달이 지났어요. 태식 씨는 완전히 회복됐다고 들었어요. 퇴원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직장도 복귀했다고 했어요. 정상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5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이 제 신장을 받고도 저를 외면하고 있었어요.
집에서는 이혼 서류가 나왔어요. 남편이 재산 분할도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불륜한 여자가 무슨 재산 분할이야? 위자료도 요구하지 마. 나가라. 당장 나가. 집도 팔았어요. 소송비 때문이었어요. 변호사비, 의료비, 각종 비용들. 3천만 원이 넘게 들었어요. 아이들도 저를 원망했어요. 엄마 때문에 우리가 친구들한테 놀림받아.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정말 창피해. 아빠가 우리 키울 거래. 엄마는 나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모든 걸 잃었어요. 가정도 아이들도 사랑하는 사람도. 집도 돈도 명예도. 혼자 원룸을 구했어요. 보증금 500만 원짜리 방이었어요. 8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어요. 전세금으로 간신히 구한 방이었어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하루 7만 원을 받았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생활비로는 빠듯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후회는 안 됐어요. 태식 씨가 살아있으니까. 그거면 됐어요. 제가 준 신장으로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가끔은 원망스러웠어요. 왜 연락도 안 하는 걸까? 한 번쯤은 안부라도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어서 병원에 갔어요.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오는 날이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는다고 들었어요. 멀리서 봤어요. 태식 씨가 아내와 딸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얼굴이 정말 건강해 보였어요. 예전에 그 환한 미소도 돌아왔고요. 딸과 손을 잡고 웃으면서 걸어오더라고요. 아내와도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한 가족 같았어요.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제가 준 신장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가족과 함께 웃고 있는 거죠. 저는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저는 숨어서 지켜봤어요. 다가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어요. 이제 저는 그분 인생에 없는 사람이니까. 과거로 남겨둔 사람이니까.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태식 씨를 봤어요. 혹시나 해서 문자를 보냈어요. 건강하게 지내시는 모습 봤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사랑했어요. 행복하세요. 1시간 후에 답장이 왔어요. 고맙습니다. 정미 씨도 행복하세요. 그뿐이었어요. 마지막 인사였어요.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편의점 일을 그만두고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주방 보조 일인데 하루 8시간 일하고 월급 250만 원 받아요. 설거지하고 재료 손질하고 청소하고. 힘들지만 할만해요. 아이들과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요. 그것도 어색하긴 하지만요. 처음엔 저를 원망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엄마 정말 그 아저씨를 사랑했어? 응. 정말 사랑했어. 그럼 우리보다 더? 아니야. 사랑의 종류가 달라. 너희는 엄마가 낳은 소중한 아이들이고 그분은 엄마가 선택한 사랑이었어. 이해 안 돼.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너희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지금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작은 방이지만 제 공간이에요.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공간이에요.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가끔 후회될 때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모든 걸 버렸을까? 아이들 생각하면 정말 미안해요. 남편에게도 미안해요. 하지만 저녁에 뉴스를 보다가 장기기증 관련 소식이 나오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어딘가에서 태식 씨가 건강하게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인터넷으로 가끔 찾아봐요. 태식 씨 근황을. SNS는 안 하시지만 회사 홈페이지에 가끔 나와요. 승진도 하셨더라고요. 부장이 되셨어요. 딸도 대학에 합격했다고 들었어요. 좋은 대학이래요. 정말 다행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예쁘더라고요. 저는 꿈을 꿔요. 가끔씩 태식 씨와 함께 산에 오르는 꿈을. 예전처럼 나란히 걸으면서 대화하는 꿈을. 꿈에서는 아무것도 복잡하지 않아요. 불륜도 가정도 사회의 시선도 없어요. 그냥 두 사람이 사랑할 뿐이에요. 순수한 사랑만 있을 뿐이에요. 꿈에서 깨면 현실이 아쉬워요. 하지만 곧 받아들여요. 이게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
제가 치러야 할 대가니까. 사랑은 때때로 나만 알고 끝나는 거래요. 상대방이 모르게 혼자서 끝내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진짜 사랑이었으니까. 저는 선택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는 걸. 그리고 조용히 사라지는 걸.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가끔 그분 생각이 나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제가 준 신장이 잘 맞고 있을까?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사랑했으니까.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 혹시 이 방송을 태식 씨가 듣고 있다면 건강하게 지내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제가 선택한 사랑의 모양이에요. 혼자만의 사랑. 혼자 시작해서 혼자 끝내는 사랑.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 어떤 사람들은 저를 바보라고 할지도 몰라요. 가정을 버리고 아이들을 버리고 모든 걸 버렸다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어요. 사랑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태식 씨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한 저는 행복해요. 그분의 행복이 곧 제 행복이에요. 비록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웃고 있다면 저도 웃을 수 있어요. 가끔 길에서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가슴이 뛰어요. 혹시 태식 씨가 아닐까 하고. 하지만 돌아보면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언젠가는 우연히 마주칠 수도 있겠죠. 그때는 뭐라고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지나갈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그 상황이 온다면 똑같이 할 거라는 것. 사랑하니까요. 여러분도 진짜 사랑을 만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길. 비록 혼자만의 사랑으로 끝날지라도 후회하지 마세요. 진짜 사랑이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보답을 바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을 거는 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저는 그런 사랑을 했어요. 5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마지막에 버려졌지만 그래도 진짜 사랑이었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저와 같은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셨을까요?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